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 수권 단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수권 단원 교과서 보면서 복습 한번 했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수권 단원 부분에서 문제풀이 여러분들이 클래스 등에 15, 16, 17차시 때 풀었던 문제들 풀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 문제들 풀이하면서 같이 또 내용 복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이 PDF 파일은 여러분들 클래스팅 과제 페이지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그거 띄워놓고 영상을 같이 띄워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인수해서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아니면 내가 예전에 15차시 수업 다시 들어가면 내가 예전에 했던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봐도 괜찮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5차시 소중한 자원 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다음 중 담수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 담 뭐라 그랬어요? 맑을 담자. 영어로 프레시 워터가 담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담수라는 건 짠물이 아닌 걸 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수 해수는 어때요? 해수 짜죠. 답이 벌써 나왔네. 1번. 빙하 담수입니다. 호수 담수예요. 하천수 담수, 지하수 담수입니다.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이건 좀 쉽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수자원을 쓰시오. 땅속 지층 사이를 흐르고 있는 물. 너무 쉽다. 지하수죠, 지하수.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빙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빙하 거대한 얼음 덩어리 맞죠? 대부분 극지방에 분포한다. 맞아요. 극지방이란 건 남극, 북극을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남극, 북극에 있고요. 좀 일부는 알프스 산맥이나 히말라야 산맥 같이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수권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거 맞나? 여러분들 수권에 물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해수라고 그랬어요. 해수. 오케이? 해수랑 담수인데 해수가 97% 이상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틀린 얘기죠. 담수 중에서 1등이 빙하예요. 빙하. 그 다음이 지하수. 그 다음이 호수, 하천수인데 담수 중에서 1등이 빙하지 수권 전체로 보면 1등은 해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중력의 영향으로 낮은 곳으로 이동하죠, 점점. 네. 그다음 알프스 산처럼 높은 산악지대에 분포하는 건 맞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일상생활에 물을 이용하는 예. 자, 여러분들 일상생활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일상생활. 이 말은 우리가 수자원을 이용하는 예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있는데 일상생활이라는 건 생활용수로 이용한다는 뜻이겠죠.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마신다. 이거 생활용수예요? 맞아요. 보일러 용수나 냉각수. 이거 생활일까? 냉각수 여러분들 쓰셔본 적 있으세요? 냉각수 이런 거는 뭐 자동차에도 있긴 한데 이 물을 냉각수로 쓰는 거는 거의 공장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공업용수고요. 빨래나 씻고 양치하는 등에 이용한다. 이거 생활 맞나요? 네, 맞죠. 원예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 키운다. 이거 생활이에요? 아니에요. 농업용수예요.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수자원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빨래를 할 때 이용하나요? 그렇죠. 농사 지을 때 이용하죠. 보일러 용수로 이용하죠. 생명 유지를 위해 아시죠? 소금을 얻는 데 이용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니에요. 소금을 우리가 해수에서 얻기는 하는데 이거를 수자원을 이용했다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얻는 데 이용한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물을 이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물을 제거하고 이제 소금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자원을 이용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 5번. 자, 이제 15차시 문제는 끝났고요. 16차시 문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해수의 심층 순환을 일으키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 여러분들 해수가 몇 개 층으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그래프가 돼 있죠. 오케이?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딱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 맨 위쪽 온도 일정한 부분을 혼합층, 이 가운데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수온 약층, 맨 밑에를 심해층이라 그러는데, 자, 요 혼합층이랑 심해층은 순환이 잘 일어나고 수온 약층은 순환이 안 일어납니다. 자, 근데 혼합층은 순환이 왜 일어나? 누구 때문에? 간 때문이 아니고 바람 때문에. 그럼 심해층은 왜 일어나냐? 이거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봅시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해수의 순환이긴 순환인데 심층 순환이래요. 심층. 그렇다는 얘기는 혼합층 얘기야, 심해층 얘기야? 네, 혼합층이 아니고 심해층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요 심해층이 왜 순환하나에 대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심해에 깊은 바다에 바람 도달할까? 바람 도달 못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해저 지형이 있는데 막 이 바닷물 속에 막 지형이 어떠냐에 따라 순환이 될까? 안 됩니다. 수륙 분포라는 건 땅이 어디고 바다가 어디냐 이거 영향 없습니다. 영향을 있는 게 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수온과 염분인데 자 여러분들 수온에 따라서 이 바닷물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밀도가 낮은 물은 밑으로 가고 밀도가 높은 물은 위로 오거든요. 근데 심해층이 온도가 거의 일정한 원인 중 하나가 막 심해층에서 특정 부분의 온도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온도가 변한다 해도 이 요 온도에 의한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온도가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온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또 염분은 뭐냐? 여러분들 어 소금물이 밀도가 높을까? 그냥 물이 밀도가 높을까? 밀도. 소금물이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이랑 그냥 물을 이제 섞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전체가 이렇게 옅은 소금물이 되지만 초창기에는 소금물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깔리고 위에가 순수한 물 부분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용액이 다 하면 소금이 다 녹으면서 이렇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분이 높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거운 거야. 해서 여러분들 염분이 전체 바다 평균 염분이 35 그거라 그랬지만 이제 순간적인 염분이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죠. 근데 그 염분이 달라질 때마다 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다시 이렇게 섞이면서 모든 곳에 염분을 일정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층 순환을 이루는데 주요한 요인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수온과 염분이 돼요.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네. 하여튼 조금 이건 너무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아무튼 이 문제 푸는데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림은 적도, 중위도, 고위도 지방에서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중 위도가 낮은 지역부터 순서대로. 여러분들 위도란 말을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 배우긴 하셨어요 1학년 때.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적도는 어디냐? 이 가운데 여기가 적도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중위도 고위도는 어디냐?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북반구를 3개로 남반구도 이렇게 3개로 쪼갰을 때 요 적도 근처를 저위도, 좀 더 위를 중위도, 가장 이쪽을 고위도라 그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적도 근처를 저위도, 좀 더 그거를 중위도, 그다음 고위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중위도는 어디를 말하냐면 우리나라가 있는 곳. 그다음 고위도는 어디를 말하냐면 북극 또는 이쪽이면 남극이겠죠.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적도, 우리나라, 그다음에 북극. 이게 해수 분포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자, 뭘 보면 알 수 있냐? 여러분들 혼합층의 수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혼합층의 수온. 자, 그 심해층은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면 깊이 들어가면은 적도나 고위도나 똑같다. 심해층의 그거는 똑같아요. 바닷물 깊은 곳의 온도는 똑같아. 근데 어디의 온도는 달라질까? 네, 여러분들 바닷물이 막 계절에 따라도 온도가 변하는데 이 지역에 따라도 온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요 온도가 그 혼합층 부분, 이 혼합층 부분을 살펴봤을 때 혼합층 부분에서 온도가 제일 높은 게 어디야? C예요, C. 온도가 제일 높아. 여기 가면 바닷물이 따뜻해. 그럼 이거 어딜까? 북극일까? 우리나라가 적도일까? 적도예요, 적도. 그 다음에 적당히 따뜻해. 바닷물이. 혼합층 부분이. 이건 어딜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중위도. 여기는 수온 자체가 이미 심해층이랑 똑같은 수온이야. 너무 차가워. 이거 북극이겠죠. 그래서 고위도 지방이다. 북극 바다 들어가면 와 진짜 추워서 금방 죽습니다. 자, 그래서 A, B, C 중에서 위도가 낮은 지역부터 순서대로 위도 제일 낮은 건 적도. 적도의 위도는 0도고요. 중위도는 30에서 60, 고위도는 60에서 90인데 그래서 적도 C가 제일 낮고 그다음 B, 그다음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BA.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문제 조금 어렵죠? 네. 그다음 또 봅시다. 자, 해수의 연직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요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가 아는 지식부터 적고 시작합시다. A 무슨 층? 혼합층. B 수온 약층. 자, C 심해층. 자, 1번 A층은 혼합층 맞는데 B층은 심해층이 아니죠? C층 수온 약층 아니죠? 1번 틀린 얘기. 자, 2번 A층의 온도가 일정한 것은 해류의 영향 때문인가? 여러분들 A층, 혼합층은 온도가 일정합니다. 왜 그렇지? 바람이 와서 다 섞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류가 아니고 바람 때문입니다. 자, C층의 온도가 심해층 온도 일정하잖아요. 왜 그러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기 때문일까요? 도달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도 도달 못하고 여기도 도달 못해요. 그래서 도달 못해서 오히려 일정한 건데 이거 일정한다는 건 맞았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는데 이게 틀렸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바람이 약하게 부는 해역일수록 A층이 두껍게 나타났죠. 자, 여러분들 혼합층이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바람 때문에 이게 혼합돼서 되는 건데 바람이 약해. 그럼 이 혼합되는 부분이 얇을까 두꺼워질까? 얇겠죠. 바람이 약하면 요만큼밖에 못 섞어. 여기 보면 요만큼밖에 못 섞어. 바람이 약하면. 그래서 혼합층이 오히려 짧아지는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틀렸다. 5번 B층 수온 약층이죠. 가장 안정된 층 맞나요? 네, 맞아요. 수온 약층 안정된 층이에요. 섞이지 않는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A층과 C층 사이에 열과 물질의 전달을 막아준다. 네, 이 수온 약층이 중간에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위아래로 A랑 C 사이에 물질 왔다 갔다 해요? 못해요. 온도 막 왔다 갔다 해요? 못해요. 그래서 5번이 맞는 이야기다. 네, 그 다음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A, B 두 해역에서 같은 시간에 측정한 수온의 연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 해역보다 B의 해역에서 큰 값을 갖는 것을 모든 걸. 야, 특징을 봅시다. 일단 어디가 더 따뜻해? B 해역이 더 따뜻한 지방. A 해역은 추워.
뭐 이 정도면 엄청 추운 건 아니지만 좀 비교를 하자면 따뜻하고 춥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좀 많이 주목해야 봐야 될 게 혼합층의 두께입니다. A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혼합층이 있어 없어? 아주 조금. 혼합층이 A 같은 경우에 아주 적어. B는 혼합층이 충분히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A 지역은 바람이 어떻다는 얘기야? 혼합층이 거의 없다. 막 안 섞여. 바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B 지역은 따뜻하고 바람이 많이 분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우리 보기를 봅시다. 문제를 보면 A 해역보다 B 해역에서 큰 값을 갖는 거, 그러니까 A보다 B가 더 큰 거를 보자. 바람의 세기 어때요? A는 아까 바람 없다 그랬죠? B는 바람 세다 그랬어. 기억 띵동 맞네요. 자, 니은 심해층의 수온. 자, 여러분들 그래프 봅시다. A랑 B 보면은 심해층 부분에선 어때? 똑같아. 누가 더 차갑고 하지가 않아. 그래서 니은은 땡. 디귿 심해층이 시작되는 깊이. 심해층이 시작되는 깊이라는 건 여러분들 지금 요 층이 요 점선에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해층, 혼합층, 수온약층 나누는 거는 온도가 처음에 일정한 부분 혼합층, 온도가 줄어드는 부분 수온약층, 그 다음에 또 일정한 부분 심해층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해층이 시작되는 깊이라는 건 이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온도가 일정해지네요. B는 여기서부터 온도가 일정해지네요. 누가 더 깊은 데서 일정해져요? 네, A가 더 깊은 데서 일정되네요. 그러니까 심해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A가 더 깊은 거예요. 땡. 자, 리을 해수면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이건 뭐냐면 해수면이라는 건 맨 윗부분이죠. 그러니까 더 많이 도달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면 더 따뜻하겠죠. 누가 더 따뜻해? B가 따뜻해.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도 B가 더 많이 받았다. 정답은 기억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혼합층이 가장 두껍게 나타날 것으로. 혼합층이 두껍다는 거는 이 혼합층이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 그랬죠? 바람이 섞어주니까 온도가 일정한 거야. 근데 그 섞어주는 구간이 두껍다는 얘기는 바람이 어떻게 부는 바다? 네, 많이 부는 바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 2, 3, 5번은 별로 상관없는 얘기예요. 혼합층의 두께랑 그닥 상관없는 이야기다. 넘어가겠습니다. 16차시 문제 엄청 많네. 자, 오른쪽 그림은 수온의 연직 분포 나타낸 것입니다. A, B, C 각층. 자, 우리 또 적고 시작해야지. A 혼합층. 자, B 잠깐만. 수온약층. C 심해층. 자, 그래서 섞이는 거, 혼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뭐 대류 그런 건 혼합층과 심해층은 위아래로 요 내부에서 좀 이렇게 섞이는데 수온 약층은 안 섞이고 매우 안정된 층이다. 하나씩 봅시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B층은 해수의 혼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맞나요? 아니에요. 수온 약층은 안정된 층. 그러니까 별 일이 안 일어나. 혼합이 안 일어난 층이에요. 2번 A층의 두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관련이 있어요? A층의 온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랑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으면 요 A층의 온도가 요렇게 돼. 태양 복사 에너지 별로 없으면 요렇게 되겠죠. 근데 요 두께는 뭐에 달려 있다 그랬어요? 바람의 세기에 달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2번 틀린 얘기입니다. 자, 3번 A층은 혼합층, B는 수온약층, C층은 심해층으로 분류한다. 맞아요? 너무 맞는 얘기네. 자, B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A층과 C층 사이의 물질 교환이 안 일어난다라고 해야죠. 오케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5번 태양 복사 에너지는 A층에서 모두 흡수되어 B층과 C층은 도달하지 않는다. 맞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혼합층에는 바람과 태양빛 둘 다 도달하는 곳이에요. 근데 수온 약층은 바람은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여전히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 윗부분은 따뜻한 거고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으니까 좀 차가워지는 거고, 그리고 심해층은 바람도 도달 못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도 도달 못하는 부분이 이 심해층입니다. 그래서 B층과 C층엔 C층엔 도달하지 않는 거 맞는데 B층은 아니에요. 도달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얘기. 이 문제는 1, 2, 4, 5 이 낚시성이 되게 까다로운데 의외로 답이 너무 쉽다. 3번이 너무 쉽죠. 근데 1, 2, 4, 5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16차시 문제가 끝났네요. 이제 마지막 17차시 문제 풀겠습니다.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그램 단위로 나타난 것을 뭐라 그럴까? 네, 염분이라고 합니다. 쉽죠? 자,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뭐라고 한다? 염류라고 합니다. 자, 염분의 단위로 사용하는 거 고르세요. 뭐예요? 퍼밀이라 그랬어요. 퍼밀이랑 또 뭐 사용한다 그랬지? PSU. 그래서 퍼밀이랑 PSU는 거의 같은 단위인데 이제 PSU가 좀 더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온도 이런 거랑 무관하게 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통일된 값이고, 근데 어쨌든 여기 PSU는 없으니까 2번 퍼밀이 되겠네요. 자, 바닷물 100g을 증발시켜서 5g의 염류를 얻었대요. 그럼 이 해수의 염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염분이라는 건 바닷물 1kg 속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100g을 증발시켜서 5g의 염류가 나왔대. 그러면 1kg을 증발시키면 몇 g의 염류가 있다는 얘기야? 1kg은 1000g이죠. 그러니까 곱하기 10. 1000g에는 50g의 염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해수의 염분은 50 PSU다. 와, 이제 계산 문제도 나오네요. 이런 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와, 이거 봅시다. 염분이 이 문제에 아주 좋은 응용 문제죠. 염분이 32PSU인 바닷물 1kg 속에 염화 나트륨이 24g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염분이 40PSU인 바닷물 1kg 속에는 염화 나트륨이 얼마 있을까? 네, 여러분들 똑같이 바닷물 1kg이에요. 뭐만 달라? 염분만 32에서 40으로 바뀝니다. 이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푸냐? 무슨 법칙을 떠올려야 되냐? 연분비 일정 법칙을 아셔야 돼요. 연분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염분은 지역마다 달라요. 뭐 강물이 유입되는 곳은 염분이 낮아. 그리고 강수량이 많은 곳도 염분이 낮아. 근데 비 잘 안 오는 지역은 막 염분이 높아. 그런데 그 염분끼리의 비율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32PSU면 전체 염분이 32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염분이 3분, 그러니까 아니고 바닷물 1kg 속에 전체 염류가 32g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24g이래.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염분이 40PSU인 바닷물 1kg 속에는 염류 전체가 40g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얼마나 있을 거냐? 근데 요 32짜리 바닷물이나 40짜리 바닷물이나 전체 염류 중에서 누가 차지하는 비율? 전체 염류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다 이거야? 일정하다 이거야. 그게 염분비 일정 법칙이야. 전체 염류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이 요 바닷물이든 지구상의 모든 바닷물에서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염분비 일정 법칙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비례식을 세워야 돼. 어떤 비례식을 세워야 되냐? 좀 지울게요. 어떤 비례식을 세워야 되냐면
지워져라. 아까 염분이 32psu인 바닷물 1kg 속에는 전체 염분이 몇 g 있다 그랬죠? 32g 있다 그랬죠. 그래서 32g 중에 염화나트륨이 몇 g? 24g 포함되어 있었다며. 오케이? 그러면 40psu인 바닷물 1kg 속엔 전체 염류가 40g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을 모르겠는데 염분비 일정 법칙에 의해 여기서의 요 비율, 전체 염료 중에 염화나트륨의 비율이 여기서도 그 똑같은 비율이 적용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equal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계산만 하면 되겠죠? 비례식 계산 너무 쉬워요. 외항곱과 내항곱은 같다.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하면 되니까 외항의 곱은 32x는 24 곱하기 40이네요. 24 곱하기 40 쌤 계산을 잘 못해서 여기서 그냥 바로 약분합시다. 그래서 8로 나누면 4x네요. 4x는 이쪽도 8로 나누면 3 곱하기 40 120이네요. 자, 30 x는 몇 그램? 30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와, 이런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죠. 자, 이제 막바지로 넘어가네요. 마지막 문제. 다음 설명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값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여러분들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 염분은 35psu인 거 아시죠? 근데 이것은 바닷물 1kg에 염류가 얼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35g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바닷물이라는 건 물 플러스 염류잖아. 그러니까 물 플러스 염류가 1kg 있는 것 중에서 염류가 35g이래. 그럼 순수한 물은 얼마일까? 1kg이 1000g이니까 1000g에서 염류만큼을 뺀 게 순수한 물이겠지. 하면 965g입니다. 96535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를 막 다시 풀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예시로 한 문제만 더 넣어 놓을게요. 요 문제. 아까 요 문제 되게 좋은 문제라 그랬죠? 요 문제 한번 더 풀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과제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푸는 거야. 그렇지만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풀었으리라 확신하고요. 이런 건 작업을 해야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좀 대비가 잘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 문제만 더 풀어서 과제 제출해 주세요.